예, 자, 점유권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강론이니까 우리 11, 12월 달에는 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11, 12월 달은 이제 구구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쌤을 잘 애워야 우리가 미적분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제가 경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시간 있으시면 2시부터 경매는 2시간 합니다. 2시간 하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좋아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니까 등기 보는 방법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 하니까 경매는 그래요. 어떻게 돈 벌 거냐 이거죠, 그죠? 돈을 벌 거냐인데 내용을 잘 알아야 돈 벌어.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푹 가가지고 경락 받아가지고 나중에 돈만 떼고 오고 그러지 말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권리 분석인데 사실 권리 분석이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분석이 되는 거야. 혼동 같은 거 이런 것도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등기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저당이 있고 말소 기준이 뭐고 이게 참 이제 민법이에요. 민법 용어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 물건 8개 애웠잖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소유권을 정확하게 알죠. 소유권이 뭐였어요? 사용, 수익, 처분권이죠. 객체가 뭐야? 사람이야, 물건이야? 물건이죠, 그죠? 그런 것부터 기본이야. 그럼 우리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는 소유권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죠. 왜? 입주권은 권리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 다르죠? 같아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지 같은지도 모르잖아요. 대충 입주하는 거다, 분양받는 거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런 것도 한 개 봐야 되고, 양도, 인도 다르죠? 양도, 인도는 정확하게 했고, 양도가 뭐예요? 짱 엄마?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죠, 그죠? 인도는 뭘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인도.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는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죠? 점유 이전하는 게 인도.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경매 들어가면 보통은 인도 명령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명도 소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개념. 명도, 인도 비슷하지만 다르단 말이야. 명도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명도란 말을 씁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점유를 이전하면 명도라 그러고, 동산에서는 인도라 그래요. 그런 개념들. 근데 그 개념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아니, 나 경매가 어렵다. 왜? 그 명도 하는데 힘이 든다 그래. 명도 하는데 뭐 힘이 들어요. 그 자기가 다 하려는 거지. 그런 때는 힘들면 변호사 해가지고 선임해야죠, 뭐.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주식하고 비슷해요, 경매는. 머리 끝에서 팔면 안 되죠. 어깨에서 팔아야죠. 무릎에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최저점하고 최고점 이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0.1%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1%에서 10% 사이만 있으면 돼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1%가 끌고 가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오늘 시간 있으신 분은 좀 꼭 들어보세요. 자,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자, 일단 조문집 한번 펴보세요. 이제 성경책. 가기 전에 숙제 안 하신 분 186조 10번 안 적으신 분요. 왼쪽 눈 살짝 감아보세요. 양속 다 깐 사람 뭐예요? 자, 186조.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보세요. 186조. 자, 시작. 거기까지 될 것 같죠? 187조 갑니다. 시작. 막 보고 읽죠, 그죠? 읽으라고 소리 안 했어요. 애워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음 주에까지는 좀 애워와야 됩니다. 자, 186조, 187조. 186조는 이제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187조는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그 다음, 자,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 등기 못하는 권리,
이거 좀 외워주시고. 자, 부동산 물건이지만 등기를 못하는 게 지금 배울 점유권입니다.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자, 부동산의 점유, 부동산의 유치도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점유권과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뭐냐? 공시방법은 바로 점유입니다. 점유예요. 자, 점유권도 점유, 유치권도 점유가 공시방법이야. 등기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조를 보느냐 하면, 이제 점유권의 개념 정리하면서 가보죠. 192조 성경책 부록 646페이지. 646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192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점유라는 개념은, 자, 객체가 물건입니다. 물건이니까 뭐죠?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부동산하고 동산을 어떻게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입니다. 사실상 지배, 말이 어렵죠? 사실상 지배는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지, 가지고 있는 것. 일정한 장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소지. 소지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불문함. 요거야. 가지고 있는 원인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어요? 볼펜, 책, 안경, 옷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지 원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일단 도둑놈 훔쳐서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을 가집니다. 도둑놈. 그 다음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 빌린 지상권자나 임차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길거리 가다가 물건을 주선 섭득자. 하여간 이 소지하는 원인은 따지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예요. 점유권자. 자, 그럼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제 본권하고 반대죠. 자,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고 책 하겠습니다. 책. 책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책. 동산이죠. 갑이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죠. 가지고 있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소유자로 가질 수 있겠죠. 소유권을 가지면서 점유권을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빌렸어요. 임차인이 빌려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사용료 차임을 주고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고, 공짜로 빌리면 사용차주라 그래. 공짜, 사용차주. 근데 사무실에서 책을 빌렸다 그러면 사용차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용한 차임을 주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물건 빌릴 때 공짜로 빌리면 뭐라고요? 사용대차라 그래. 뭐요? 사용차주. 자, 차임을 주고 빌리면 임차인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정당한 본권이 있어도 점유권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도둑놈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도인은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와 같이 점유권은 본권하고 함께 존재하는 병존이라 그래. 본권과 병존할 수도 있고 본권과 분리될 수도 있어요. 점유권은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한 놈이야. 자, 한번 가보죠. 그러면 요 책에 지금, 자, 소유자,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갑이. 근데 이 책을 어디 훔쳐갔어. 훔쳐간 사람을 우리가 침탈자라 그래. 침탈자. 점유를 훔쳐간 자. 이 사람 도둑놈이죠. 도인. 그럼 이 책은 지금 누가 점유자죠? 도인이 점유자죠. 갑은 점유권을 상실했어요.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죠.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는데, 자, 이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소유권자는 갑이고 점유권자는 을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본권과 점유권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갑이 자기 책을 소유권자로서 소유물을 찾아왔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해서 소유물을 찾아오면 을의 점유권은 소멸되고 갑의 점유권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유권은 본권하고 분리될 수도 있고
병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책에다가 03 점유권 옆에다가 좀 적으세요. 요거는 바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점유자, 점유권자 같은 말이죠. 점유권자, 점유자는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점유자. 여기 원칙이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 그래요. 직접 점유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요 직접 점유자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간접 점유자.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자, 점유자 그럼 누구누구라고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점유자처럼 보이지만 점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 그래. 점유를 보조하는 자,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에요.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자가 아니다. 자, 점유 보조자가 누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보조만 하는 사람이에요. 보조라는 뜻은 명령, 복종 받는 사람, 복종자. 복종하는 사람, 복종자. 복종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애가 점유 보조자는 자, 점원. 자, 가게에 가면 점원. 자, 점원. 여러분 들어보죠. 여기가 이제 가게 상점이에요. 상점의 주인이 이제 갑입니다. A가 이제 점유 보조자라고 하죠. A가 요 가게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죠. 자, 이 물건은 지금 누가 소지하고 있죠? 점원 A가 소지하고 있죠. 소지하고 있지만 점원은 이 물건을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있어요. 주인을 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명령하는 사람이고 점원은 복종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점원은 점유 보조자로서 점유권이 없어요. 이 상점 주인이 바로 직접 점유자가 됩니다. 자, 간접 점유자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이제 임대인 같은 사람이 이제 간접 점유자. 빌려주는 사람.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거기 193조 조문 찾았어요. 조문집 성경책 193조 찾았습니까? 자, 읽어보면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합니다. 상속인도 점유자입니다. 자, 책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인이 점유권을 승계받습니다. 194조, 여기 간접 점유자죠. 물건 빌려준 사람 읽어보면 앞에 지자가 빠졌네. 지상권. 상자 앞에 뭐가 빠졌다고? 지자가 빠졌어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임치기 다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에도 즐겁고 타인이 직접 점유자. 타인이 누구라고요?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 대표적인 애가 임대인이야. 보죠.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소유자가 이 땅을 또 점유하고 있었어. 점유권. 그럼 갑은 이 땅의 점유권과 소유권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갑이 을에게 빌려줍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에요. 청약과 성나고 임대차 계약하면 세 놓는 사람이 누구죠? 임대인. 세 놓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땅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얘는 빌려줬으니까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또 만약에 전세에 놓았다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 점유자,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죠. 이와 같이 빌린 사람이 직접 점유자, 빌려준 설정자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또 이 임차인이 다시 한 번 더 전세로 넣는 것, 임대한 걸 전대차라 그래.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죠. 또 전전대차를 한 번 더 놓으면 전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얘네들은 간접 점유자가 되죠. 이와 같이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요 간접 점유 개념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점유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외죠. 우리 전문시가 배웠지만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은 몇 개가 돼야 되죠? 한 개가 돼야 되죠? 일물일권주의야. 그런데 점유권은 이것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접 점유 때문에 점유권은 막 서너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간접 점유자가 되죠. 만약에 정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직접 점유자가 돼요. 결국은 점유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죠.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복종만 하는 사람이니까 점유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럼 뭐 점유 보조자 개념 한번 보죠. 195조 찾았어요? 자, 보조에다가 복종하는 사람, 이렇게 복종 하나씩 가죠. 가사상 그러면 우리 가정부, 파출부, 가정부, 영업상 그러면 점원,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대표적인 애가 공무원 등에 의하여 타인이 바로 점유주입니다. 점유주의 지시가 바로 명령이죠. 지시,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다는 그 타인이 바로 주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와 같이 점유주인만 점유자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자, 그런 점을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자, 그럼 교재 옵니다. 교재 오면 어디로 오냐면 우측으로 옵니다. 우측에 이 점유의 의 나왔죠. 제가 설명 안 한 건 읽어보지 마세요. 읽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자, 점유의 의에서 관련 좀 192조 박스 나왔죠. 자, 박스는 요 사각형을 이제 박스라 그래요. 박스 보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의 개념은 물건을 말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돼요.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죠? 본권이잖아. 본권. 본권은 뭐야?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지배권을 본권이라 그래요. 점유권의 반대말이 본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 1번에 개념 줄거져 있네요.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그런데 사실상 지배란 사회관념자가 빠졌네요. 사회관념상, 관념 같은 말, 통념, 사회통념상,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지하는 게 점유입니다. 소지.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죠. 넘기면, 자, 가로 열고 3번 맨 위에 점유의 관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점유는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있다. 손에 쥐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열쇠를. 근데 내가 현재, 자, 책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도 점유지만, 자, 내가 차를 저쪽에 파킹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호주머니나 백에다가, 핸드백에다가 차 키 넣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직접 지금, 지배 안 하고 있지만, 남이 못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있잖아.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는 내가 점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시건장치 해놓으면 내가 점유자예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제가 아파트에 있다. 있는 테레비, 냉장고. 내가 지금 지배 안 하고 있죠? 뭐 가지고 있어, 내가? 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TV, 냉장고도 내가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손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관념적, 사회관념상. 자, 관념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머릿속, 관념상, 사회통념상.
관념입니다. 자, 그러면 가려고 3번에 점유의 관념에 갑니다. 자, 사실상 지배를 함에도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게 뭐죠? 점유 보조자입니다. 보조자도 있고 잘라주고. 점유 보조자는 자, 대표적인 점원, 가정부, 근로자 생각하면 돼. 가게에 가서 24시에 점원이 가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자기는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만 점유자야? 주인만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잘라주고 사실상 지배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성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네요.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 점유입니다. 이거죠. 자, 직접 점유자. 이 직접 점유자는 사실상 현실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간접 점유자하고 상속인은 직접 점유를 안 해도 관념상 점유자로 인정되는 거죠.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먼저 4번 점유 보조자 옆에 적어. 점유 보조자는 뭐가 아니다? 점유자 X입니다. 명령만 복종하는 사람이지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 보조자. 자, 1의 갑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 타인이 바로 점유주, 점유주의 지시가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지시를 하는 타인 이퀄 점유주, 주만을 점유자라 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때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점유 보조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점유 보조자가 대표적인 점원은 점유자 같은 말 점유주, 점유자, 점유주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할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돼. 점유 보조 관계 기억해야 돼요. 자, 점유 보조 관계. 자, 우리 점원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이제 상점이다. 상점, 가게. 주인이 갑이에요. 이 주인만 점유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원이 A, 점원이 가게를 보고 있죠. 그죠? 이 물건을 못 훔쳐가게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이랬을 때는 이 사람이 지시하는, 명령하는 주인만 점유자고 복종하는 지시받는, 자, 복종하는 점원은 점유 보조자로서 점유권이 없습니다. 자, 그 동그라미 2가죠. 점유 보조 관계. 그러니까 갑과 A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점유를 보조해 주는 관계. 즉,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죠. 점유 보조 관계가 있으면 A를 점유 보조자, 갑을 점유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종속 관계, 즉 복종 관계가 생기는 기초는 계약일 수도 있고, 계약, 근로계약일 수도 있고, 공법상 법률 관계일 경우도 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자, 공무원은 국가가 점유자고, 공무원은 점유 보조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고, 공무원이 점유 보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 보조 관계가 생기는 원인은 사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요.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3, 효과.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며 지시를 내린 타인, 즉 주인만이 점유자입니다. 자, 따라 줄 긋는다. 점유 보조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점유권은 점유주만 가져요. 자, 그럼 점유 보조자 몇 개 한번 들어보죠. 자, 가게에 가면 뭐가 있죠? 점원. 가정에 가면 가정부, 파출부. 그 다음에 회사에 가면 근로자 있죠, 근로자. 은행에 가면 은행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가면 공무원 등이 점유 보조자예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의 효력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러나 딱 한 개고 다만 줄거보세요. 다만
점유 보조자도 점유재료의 자력구제권은 인정합니다. 자력구제권은 살짝 적어. 자력구제권 도둑놈 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구정하는 걸 자력구제권이라 그래요. 자력구제권은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구정하는 도둑놈 잡는 거예요. 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데 딱 한 개 뭐는 가지고 있다고? 자력구제권은 있다. 자, 자력구제권 한번 보죠. 자, 요 상점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자, 이 점원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만약에 이 도둑놈 잡는 게 자력구제권이야.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자력구제권이 없다면 이렇게 하죠. 자, A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돼. 사장님, 도둑놈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잡아라. 사장님, 저는 못 잡아요. 왜? 우리 민법생이 그러는데요. 저는, 점유, 보조자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대요. 그러면 도둑놈 다 훔쳐간단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바뀌어야 돼. 대한민국은 도둑놈 공화국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현상인 자력구제권은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다른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다? 자력구제권만 인정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점유 보조자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요? 복종하는 사람. 자, 대표적인 애가 점원, 가정부, 파출부, 은행원, 근로자, 공무원 등입니다. 사법계약사일 수도 있고 공법계약인 공무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하죠. 자,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점유 보조자다, 아니다? 부부는 명령 복종 관계야, 평등 관계야? 평등해요? 아니죠. 부인이 남편을 지시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공동 점유입니다. 부부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야. 그게 어디냐면 왼쪽 25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요거 3번.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이거죠. 부부는 평등 관계니까 공동 점유자입니다.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는 누구 점유자라고? 부부의 공동 점유예요. 그래서 어디서 TV가 그죠? 나눠져 나오죠? 부부싸움 하지 말려고 남편은 KBS 보고 부인은 MBC 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아니에요. 그럼 자식은 점유 보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자식에게 장난감 물건을 준 경우 그 어린아이는 물건의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 보조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물건, 자기 장난감에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출제는 하지 않아요. 자, 점유 보조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말 잘 듣죠?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물건에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 대표적인 애가 누구나고요? 점원, 가정부, 근로자, 은행원, 공무원 등 그런 거 생각하고 시험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횟집에 가면 누가 있죠? 주방장이 있고 그죠? 주방장 누가 있죠? 보조 있습니다. 보조는 점유 보조자입니다. 주방장 보조는 회를 쓸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또 시험에 합격해서 회식 가잖아요. 그것도 2차 갔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누가 있죠? 웨이터이죠. 웨이터 말고 그 밑에 웨이터 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웨이터 보조, 그죠? 그 보조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점유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인이. 자, 그 다음 5번 상속인 갑니다. 상속인의 점유. 193조 관련 조문 나오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자, 읽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제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돼요. 개시되면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저 줄 긋죠?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 모르는 중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이 집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의 상속인은 아들 한 명밖에 없어.
A를 저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무슨 공부하냐? 뽕 공부만 합니다. 뽕 공부를. 뽕 아시죠, 그죠? 이민석이 1, 2, 3가 아니고 히로뽕 공부를 해요. 그래가서 이제 미국의 감옥에 이제 이 뽕 먹어가지고 마약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감옥 생활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1월 1일 날 0시 08초에 사망했다고 하죠. 사망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있더라도 이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이 A가 이 건물의 상속이니까 자, 이 점유를 취득합니다. 사실상 집에 했어 안 했어요? 사실상 집에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하더라도 사망하는 순간 이 상속인이 점유권을 취득해요.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다? A가 된다. 이게 이제 관념적 점유라는 거죠. 상속인. 사망 사실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간접 점유 나오죠. 194조 읽어보면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설정자,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사용 대주죠.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 대주,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치는 적으세요.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입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 임치 계약이에요.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 임치 계약. 임치 그러면 보관해 시키는 사람을 임치인이라 그래. 보관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치인.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 그래. 수치. 쉽게 얘기해서 갑이 자, 책을 이걸 가지고 있었어. 내가 바빠가지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옆에 친구가 내 책 좀 보관시켜달라. 그러면 임치인. 보관해 주는 사람이 수치인이 됩니다. 그럼 임치인은 간접 점유자, 수치인은 직접 점유자가 되죠. 자, 그래서 임치인 기타 관계로, 기타 관계, 예컨대 공무원 관계 등, 공무원 관계 등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참,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바로 직접 점유자 이퀄 점유 매개자라고 돼요. 직접 점유자 같은 말, 점유를 이어주는 사람, 매개자라고도 합니다. 점유를 중매서는 사람, 매개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게 소유자죠. 소유자가 임대인이 빌려줬다 그러면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됩니다. 자, 다음 장 의 간다. 요런 이제 의를 빨리빨리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돼. 점유자 그러면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떠올라야 되고 사실상 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점유보조자라 그래. 점유보조는 딱 한 개 뭐는 있다? 자력구제권, 도둑놈 잡는 권리는 있다. 다음 장 1의 갑니다. 일정한 관계 이퀄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일정한 관계가 무슨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얘가 나오죠. 임대인 나오네요. 예컨대 갑의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에 임차인 병은 직접 살고 있으니까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되고 빌려준 임대인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자, 2번의 성립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줄거세요. 점유 매개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매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즉, 줄나가죠.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 점유자로부터 파생 전래된 것이어야 됩니다. 즉,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에 그 점유 매개 관계가 되는 계약들 나오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임치, 기타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점유 매개 관계라 그럽니다. 매개 관계.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채권적 반환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빌려줬으니까.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중에 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내 물건 내놔 할 수 있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는 게 특징이죠. 다음에 어디로 오냐? 가로리고 3번 내려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가져. 그래도 한편 직접 점유자가 예컨대 임차인자죠. 직접 점유자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 임차인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한 경우는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은 부인하는 것이 통상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간접 점유자도 다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은 딱 한 개 없어. 아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만 있다? 자력 구제권만 있다. 요거에 반대야. 간접 점유자는 원칙은 점유권이 있는데 딱 한 개 자력 구제권은 없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임대를 놨어요. 자, 이 집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집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임차인 살고 있죠? 임차인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관계를 점유 무슨 관계? 매개 관계라 그래요. 점유를 이어주는 거. 이렇게 직접이 간접한 이어주는 거죠. 아까 상점 주인하고 점원 사이는 무슨 관계? 점유 무슨 관계? 보조 관계니까 점유 보조자라 그래요. 그럼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 이어주는 관계는 점유를 매개해 주는 관계야. 이어주는 관계죠. 이 매개 관계가 끊어지면 직접 점유는 소멸해 버려요. 자, 이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임차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이 도둑놈 누가 잡아야 돼? 임차인이 잡아야 돼? 임대인이 잡아야지? 임차인이 잡아야지. 임차인은 무슨 점유자니까? 직접 점유자니까 자력구제권 갖는단 말이야. 이 사람은 자력구제권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르면 도둑놈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둑놈 잡는 것은 급박한 사항,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간접 점유자는 도둑놈 잡으러 시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뭐는 없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럼 다시 간다. 자, 점유권 있는 사람 세 사람 누구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인데 자력구제권이 없는 사람 누구라고?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도둑놈 잡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한 개도 없는데 딱 한 개 뭐만 있다? 자력구제권만 있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점유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1. 자주점유, 타주점유고, 의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점유가,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점유란 말을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이 점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형법에서는 굉장히 이 점유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절도죄하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 굉장히 차이거든요. 자, 절도죄는요, 점유를 빼앗아가는 게 절도죄야. 점유를. 형량도 이거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점유 이탈물이라는 것은 점유를 상실함.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점유 이탈물은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분실물 얘기입니다. 분실물, 유실물, 분실물, 유실물. 자, 분실물, 유실물은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라는 개념 뭐야? 사실상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점유권이 없는 물건이 점유 이탈물, 분실물, 유실물이야. 근데 내가 책을 가지고 가다가 분실했어요. 그럼 이 책은 지금 점유자가 없죠? 그걸 갖다가 추석하는 게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이야. 이 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빼앗기면 절도고, 점유를 그냥 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쉽게 분실물, 지하철에서 분실물 있죠? 그거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훔쳐가면 절도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좀 하고,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로 갑니다. 자, 요거는 자주.
반대말인데요. 타주. 자, 자주점유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마치 주인처럼 소유자처럼 행사하면서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이건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마치 소유하겠다는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자,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훔쳐서 점유하고 있어요. 도둑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소유하려고 훔쳐요? 남한테 선물하려고 훔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는 선물 주려고 훔친 사람 있어요. 그죠? 자기 애인한테 이제 선물 주려고. 그럼 미친놈도 있죠? 주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그죠? 배고파서 빵을 훔친다. 먹으려고 훔치잖아.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도둑놈이 대표적인 자주점유자입니다. 근데 도둑놈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 취득 못했죠?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의식은 가지고 하는 점유라는 거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 또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아직 채권자죠? 등기를 안 했으니 아직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라 그래요. 대표적인 매수인. 그 다음에 정의받은 수정자. 다음 경매에서 경락인. 아직 경락 대금 안 냈을 때도 점유하면 자주점유입니다. 대개 이제 자주점유의 권한을 매매, 정여, 경매 이런 말 들었어. 매매나 정여나 경매에서 매수인, 수정자, 경락인이 자주점유자입니다. 도둑놈도 자주점유자고, 이 사람은 불법 점유이면서 자주점유자죠. 이 사람은 불법 점유는 아니죠. 적법한 점유로 자주점유죠. 요 네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그래. 사람은 자자를 붙이면 되죠. 타주점유자, 자주점유자. 대표적인 빌린 사람들이죠. 빌린 사람. 자, 임차인이 빌려서 점유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자기가 소유하려고 점유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해요. 돌려준다고 생각하죠. 소유 의사는 없어요. 임차인 점유.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점유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타주 점유라 그래요. 자, 그럼 의 갑니다. 의 보면 자, 첫째 적어보세요. 소유자에다가 두 명 더 적어봐. 소유자, 매수인, 수정자, 경락인. 소유자, 소유자도 점유하면 정당한 자주점유도 되죠. 소유자, 매수인, 수정자, 경락인, 도둑놈 등과 같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 그러고, 잘라주고 빌린 사람들, 질권자, 수취인, 임차인, 전세권자의 점유처럼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자라 그럽니다. 자, 뒤에 적었고, 권한은 정당한 원인을 권한이라고 그래요. 정당한 원인, 권한의 성질상 어느 점유인지, 즉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이 곤란할 때는 줄 긋는다. 뭐로 추정한다고?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뭐로 추정한다고? 좋은 거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추정해 줄 것고, 추정은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추정되는 사람 뭐가 면제된다고? 입증 같으면 정명 책임이 면제돼요.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은? 추정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로 구별 기준은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1차적으로 점유 취득 원인이 된 줄거세요. 객관적 사실관계 성질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객관적이니까 타인의 물건을 같은 말 도둑놈이죠. 절취하는 것은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가 된다.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그런 점을 조심을. 객관적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느냐 쭉 넘기세요. 더 넘기시면 263쪽 맨 2번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찾았어요. 자, 선의하고 악의. 자, 요 개념은 좀 정리를 합니다. 네,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가 선의하게 가겠어요. 좀 쉬었다 합니다.